지금 워싱턴 DC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 3실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현지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저희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.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저희들의 면담은 시작되었습니다.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,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양국의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협상 타결에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미 측은 자신으로서도 전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에 비서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질의응답은 안 받고 가도 될까요? 네,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주로 통상이나 외교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, 유수환 한대준 기자님. 네, 진행하셔도 됩니다. 네, 실장님,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. 이성락 실장님께 네,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?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올라오십시오. 네, 말씀하십시오. 네,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에서도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저희가 이제 회담 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또 대통령께서는 기내간담회에서 이거를 전략적 유연화가 아닌 미래형 전략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이에 대해서는 좀 동맹 현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1,50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발표한 금융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제가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.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.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더 진전된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.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. FDI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거는 3,500억 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. 그런데 이제 3,500억 불 펀드가 이제 운용 방식이나 구조가 확정이 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주로 경제 안보 분야, 여러 핵심 광물이랄지 반도체, 여러 조선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했죠. 그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 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별개의 항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그런 FDI와 이 3,500 펀드는 미국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사업에 투입될 때는 두 개가 시너지를 낼 분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
네, 책임자 임철영입니다. 마이크를 하나 주세요. 계속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쉽지 않아.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. 그 아침에 나왔던 그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결국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연계된 것인지 좀 해석 좀 해주시거나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. 두 번째는 그 CSIS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그 중국에 대한 안미경중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의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. 쓰도록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. 우리가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또 소유권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동안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? 이렇게 우리는 공여한다고 합니다. 소파의 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좀 헤아려 보고 그다음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권역이 이제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.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어떤 이제 경쟁과 대립이 조금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.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. 네. 네,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고요. 대변인께서 잘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이후에 업데이트 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합의문 관련돼서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지가 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요. 두 번째가 그 조선소 얘기인데 아까 벤스 부통령을 언급을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도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고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벤스 부통령도 마지막 본인 일정을 확인 못하셨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가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회담 장소에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들은 연락들은 꼭 긍정적이지 않고 못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사실관계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.